지역 예술인들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9월에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아 문화 전당의 사업과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의 스스로들의 역할과 이 사이에는 조금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솔직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전당에 지금 일하고 있는 특히 문화원 쪽에 일하고 계시는 실무 인력들이나 인력들은 과연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학습이 되었고 또 지역에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비전과 그리고 활동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뭐 전문적인 영역이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진행해왔던 10년간의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속도를 지역 예술인들 역시도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한데 이것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아직까지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오해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인분들께서 좀 약간 섭섭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역의 예술인들의 구성이 좀 미술 분야가 굉장히 저희 광주가 강하죠. 상대적으로 공연이나 음악 장르 또 영상 쪽 이런 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근데 전당은 지금 각 장르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미술 장르는 그중에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 지역 안에서 볼 때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한계도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아직 이해 부족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앞으로 조금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이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행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전당 측이 조금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을 약간 좀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좋게 말하면 홀대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지역 예술인들의 수준을 좀 낮게 본다 할까요? 그런 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유명하고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한 것들만 좀 공연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도 좀 있는데 광주가 그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또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지역을 뛰어넘는 그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세계 유수 작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당의 창조원이나 지금 민평원 상당 부분의 전시 기법이 미디어아트 기법을 차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미디어아트 작가들과는 일체 협업이 없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은 국립이다 보니까 시립이 아니잖아요. 시하고 이제 거기만 이제 따로 섬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그러니까 협력 자체가 이제 안 되고 있다. 다른 어떤 행정간에도 협력이 안 되고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잘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어떤 하나의 섬처럼 느껴지는. 근데 지역의 미디어아트 작가들은 이미 강주를 뛰어넘어 전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작가반이나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역을 홀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하면 약간 폄훼하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좀 시각이 좀 깔려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건 저는 약간 과도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약간 다른 결의 말씀 좀 드려볼게요. 국립기관들이 각 지역에 존재하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 지역에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 경인 작가들이 우리 지역 작가들을 우선 배려해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광주 작가들이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타 지역 사람인 제가 보기에는 폐쇄적인 지역주의 반로다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까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 정신을 기반으로 서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지역성,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정신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의 예술가들의 프로모션 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거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광주의 시혜성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질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국가를 대표하는 아시아 문화 컨텐츠를 길러내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예술진흥기관이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나 기대 이런 것들과 좀
단호히 결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 말씀에 한 70%는 동의하고요. 예. 30%는 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게 그 잘못된 정보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외부에 알려지기에 지역 예술인들은 어떻게 알려졌냐면 전당의 그 전시나 공연 작품에 지역 예술인들이 몇 프로 참여해야 되고 또 지역의 작품이 몇 작품이 걸려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지역 코테제나 지역 할당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지역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전당의 창제작 작품에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투영된 작품이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 투영된 전당의 창제작 작품을 고민할 때는 최소한 지역과 먼저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그것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준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이규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안에서 보면은 아시아 문화 전당이 광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권에 정말 좋은 지역의 원천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지역의 가치 자원들을 컨텐츠화해서 아시아로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전당이 저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역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전당이 만들어진 이 시점이 됐을 때 이미 지역 작가들이 아시아 시장이나 혹은 정말 전당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판 위에서 함께 활동할 정도의 역량을 같이 키워왔냐 안 왔냐에 대한 것도 냉정하게 질문은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은 아시아 문화 전당과 지역 작가들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몇 년 후에는 정말 세계적인 작가들 그리고 지역 안에서 이 전당을 통해 성장한 작가들이 전당을 통해 해외로 나가고 정말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통해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의 작가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과정까지 도달하는 것이 지금 목표가 되어야지 지금 홀대론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아시아 문화 전당은 광주 사람만 가는 건가? 그리고 또 내가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뭔가 욕먹지 않을까? 이런 식의 또 이상한 분위기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도적이신 거죠? 이한호 대표님께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광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광주의 잠재력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어떤 그 잠재력을 아시아 문화전당에 봤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오히려 아직 저도 이제 오늘도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을 때 광주에 최근에 오신 5년 됐거든요. 아직도 최근입니다. 최근에 오신 이한호 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도 되나? 즉 전당에서 진행된 일 중에서 일정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은 왠지 그냥 지역사회에서 조금은 무언가 비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과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 보면은 좀 이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문화와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양림동. 요즘 이곳에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골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이곳 펭귄 마을에 다녀간 관광객만 한 해 2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전 평택에서 왔고 이 친구는 천안에서 왔고 저희가 이제 1박 2일 여행할 수 있는 장소 찾다가 보니까 대구랑 아니면은 광주 둘 중에 고민하다가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재밌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전 광주로 선택했어요. 언제부턴가 마을의 골목엔 적지 않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주민들의 소품이 멋진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건데요. 주민들이 직접 문화의 생산자로 나선 겁니다. 젊은 애들이 많이 사진 찍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참 머물다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옛날 추억에 저거 우리 집에 있었던 거라고 또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마을 양림동의 역사는 꽤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 우일선 선교사 사택 등을 포함한 근대 개화기 광주의 역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근대 문화 자원이 풍부한 양림동. 이제는 그 가치를 알아본 청춘들에게 꿈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양림동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기가 이제 역사 마을이라는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광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직접 만든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저 어릴 때 양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할머니들 동네, 시골 동네라는 그게 표현이 되게 맞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1년 사이에 지금 정말 많이 양림동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양림동 이렇게 광주에도 약간 좀 서울의 인사동 분위기나 뭐 한옥마을 그런 분위기 낼 수 있는 곳이 많이 알려져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양림살롱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정의 금액을 내시면 텀블러랑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인트마다 가셔서 그때그때 하는 문화행사 같은 것도 즐기실 수 있고요. 흥미로운 마을의 이야기가 문화의 콘텐츠가 되고 또 마을의 다양한 콘텐츠가 도시의 매력으로 이어지는 양림문화마을. 언제라도 시민들이 찾아와 문화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희망, 양림동입니다. 혹시 그 다음 코스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이제 지금 여기서 펭귄마을 구경하고 동명동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맛있는 데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혹시 광주 여기 검색을 할 때 네.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따로 네 검색이 아시아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요.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감 가고 관심이 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시민들이 조금 접근하고 수강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 지금 전문가 패널분들 보시기에는 또 어떻게 이걸 평가하시는지. 예. 근데 이제 어렵다,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약간 이제 판단의 기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수준이 높고 어렵기 때문에 그럼 쉬워져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사람들에게,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만들어내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새롭고 혁신적이고 어쩌면 경쟁력 있는 컨텐츠로서의 성격을 일단 가져야 되는 것들이 일단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 결합이라든지 새로운 정말 문화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구상들을 끊임없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가 자체를 할 때 혹은 그 작품을 볼 때나 그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볼 때 조금 기준을 다르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문화예술의 대중화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대중화는 오히려 이제 우매한 정책이 되겠죠. 저는 95년도에 광주 비엔날레 처음 생겼을 때부터 꾸준히 비엔날레 보아왔습니다만 할머니들이 김매다가 몸빼 입고 와서 비엔날레 봅니다. 저 할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광주는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또는 시골 할머니에게까지 글로벌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이해시킬까를 고민해왔던 도시거든요. 더 이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반복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광주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그 시민사회가 예술 콘텐츠를 문화적으로 좀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그 시민들 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은 네. 전당은 콘텐츠 어려움보다 찾아가는 동선의 어려움을 더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미로 같다, 어렵다. 그런 점도 있어요. 자체의 그 동선이나 건물 내부의 이런 부분도 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고, 근데 실제 와서 전시를 해보니까 그 건물 자체의 그 동선이랄지, 그다음에 그 직원들과의 그 어떤 문화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전당 공간 자체가 시민들한테 좀 친숙하지 않아요. 좀 그런 거부터 좀 바꿔나가는 게 전당의 콘텐츠를 시민들과 좀 그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출발이 된 것 같고,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를 어떤 그런 호응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접근 방법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문화와 예술을 구분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문화와 예술을 구분하지 않는다요? 네. 예. 문화예술 붙여 쓰잖아요. 문화예술 아트 앤 컬처 꼭 붙는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문화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합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술은 그 합의를 깨고 새롭게 생산하는 것이죠. 이것을 착각하고 대부분 다 문화는 곧 예술이다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삶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도 문화고 기술도 문화고 여러 가지가 다 문화입니다. 종교도 문화고 삶 자체가 문화니까요. 그래서 문화와 예술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가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혹시 전당이 예술 일방주의로 문화를 사고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술 컨텐츠를 가지고 아문당의 모든 컨텐츠를 채우려고 하진 않는지. 애초에 구상대로라면 아시아의 문화를 담는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면 예술적 관점에서 가치가 없거나 소용이 없거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지언정 문화적 관점에서 소중한 컨텐츠로 아카이브하고 그것을 새로운 가치로 확산하려고 하는 새로운 문화 생산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관점이 부재하고 예술 일방주의로 문화기관을 사고하는 한 심각한 문제에 계속 봉착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문화예술 붙어 있는 것 같죠. 100년, 200년 지나면 갈라집니다. 엄청나게 다른 차이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초기 세팅 과정에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지 아시아 예술의 전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세팅 과정에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 등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면 좋을지 지금 기획하시는 대표님으로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전당만이 우리 힘들죠. 정말 아시아 문화 전당만으로 서울이나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 이거는 저희의 바람인 거고요. 광주가 함께 바뀌어야 되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양림동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예술의 거리나 대인시장이나 여러 광주 안에 이 도심이 함께 바뀌면서 정말 전당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매력적인 도시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대외 원조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 대외 원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주하고 또 교육도 받고 또 여기서 창제작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확산하고. 아시아 문화전당의 성공은 서포트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서포트는 재료비 지원이라든가 전시 공간을 지원해 준다든가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광주를 제발로 찾아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지면 다양한 저는 시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전당만 보러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결국은 전당과 전당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의 매력을 같이 느껴야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성사업을 이야기할 때 전당과 7대 문화권 사업은 양대 축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게 크고요. 현재 지금 전당의 그 인력 구조가 그 창의적인 그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행정 인력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구조다 보니까 문화원의 조직과 직제를 확대할 때는 좀 창의적인 문화 전문 인력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결국 새로운 것은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은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문당의 세 가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문당 하나로 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준비와 1년 6개월 이제 시작 절반밖에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할 것. 이것을 꼭 좀 같이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광주 특유의 폐쇄성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남의 문화기관들 유명합니다. 그 누구도 호남에 와서 문화기관장으로 일한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홀대론이 아니고 호남이 전국을 홀대합니다. 타 지역의 인지를. 저의 수많은 큐레이터 후배들, 예술가들 광주에 왔다가 자리 잡지 못하고 상처받습니다. 그것은 호남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느끼는 거지만 제주도보다 훨씬 더 호남이 폐쇄적입니다. 광주가 그런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알고 그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요. 폐쇄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시아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정치권에서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시민사회 합의를 바탕으로 이건 뭐냐면 이름이 뭡니까?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를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아시아를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 지역성과 국가 단위의 보편성 얘기도 나왔지만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되 이것을 국가 단위의 대표 문화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적 합의와 그다음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계속 주도해낼 수 있는 여론과 공론의 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좋겠죠. 일반인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같은 거나 이제 평일에 이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넓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위주의 체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 층이나 이제 노인분들까지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2, 3년 후에는 많이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듣진 않고 사람들 통해서 듣는 건데 더 내부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그 화면 같은 거 그런 게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죠. 저희가 버스랑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처음에 여기 온다고 연락을 하면 항상 차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 공간 같은 거 확보가 더 잘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나의 그 선도 기관으로서 그 지역과 소통하면서 역할을 해야지 이게 앞으로 문화전당이 정말 국립전당으로서 또 아시아에서 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전당이 되지 않을까.